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다시 한번 좀 미중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거래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어제부터도 약간 그런 발언들이 이어나갔었는데 이것 역시도 잠깐 그냥 에이펙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블러핑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중에 관해서 네. 또 얘기한 것들은 이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발언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AP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미중시는 이제 미중 갈등 우려, 이제 특히 이제 시터륙 수출 제한에 맞서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의 의심이 좀 있어요. 유출이요? 어떤 네, 유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가 기술주들 네. 이제 나스닥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 코인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좀 약간 네. 선반영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전에도 그 트럼프 그 가족 일가와 그리고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롱숏을 거의 100% 확률로 수익을 내고 네, 있거든요. 그걸로 유람선을 샀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코인 시장이 먼저 급락 나온 것들은 좀 그런 것들 예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일 때 코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때 보면은 내부자들의 롱숏 포지션이 항상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있더라는 요새.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이제 그 CNBC 진 크레머가 오클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개선이나 이런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그 폭등을 했던 오클러라든가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13% 이상의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체로 좀 퍼져나가는 네. 그림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다 확산된 건 아니고, 이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대기하는 그런 모드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신고가 이 위치에서 네. 이런 노이즈가 있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건 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짐 크레머의 발언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클로뿐만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 이쪽도 상당히 최근 들어가지고 고평가 과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매출을 막상 열어보면요, 우리나라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매출만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AI 반도체까지 좀 같이 과열 논란이 확산된 게 오늘의 주요 하방 압력이 아니었나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이어서 테슬라 실적도 상당히 좀 경계감을 많이 키운 요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외 거래에서 낙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거의 4% 이상 빠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딱 헤드라인을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이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저는 조금은 아쉽네요. 시장에 기대하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었고요. 네. 이제 차량 인도량은 49만 7,099대라서 전년 대비해서 7% 증가가 나타났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그 281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는 262억 달러라서 예상치는 넘어갔고 전년 네. 대비 한 22%의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그 조정 EPS가 0.5달러로 해서 0.54달러보다 컨센 하회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16억 2천만 달러로 컨센이 16억 5천만 달러 대비해서도 하회를 했고 전년 대비 40%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한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영업 현금 흐름은 상당히 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측면 좋더라고요. 좋게 네. 나왔고, 그리고 현금이라든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416억 달러 정도 있어서
나타나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뭐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은 양호했고 에너지 저장 용량 설치 부분도 12.5GWh로 전년 대비 81% 증가가 나타났고요. 네. 슈퍼차저 커넥터도 한 18% 증가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3분기 실적 데이터는 양호한 편인데 네. 시장은 기대했던 건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실망 매물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전망치를 이제 IR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물량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 그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재정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게 뭐 보조금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비용 구조, 내구재라든가 관련 서비스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정량적인 것들 많은 변화가 있어서 측정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테슬라 차량과 그 에너지와 그 미래 성장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잘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제 그 성장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거시 환경이라든가 잘 주행에 대한 기술 가속도 속도, 공장 생산 증설 속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뭐 물량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현금은 뭐 충분히 유동성 그렇죠. 가지고 있다. 유동성은 이익도 좋죠.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업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 트럭 그리고 메가팩 3 이게 26년도 양산 준비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얘기인데 시장이 원하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죠. 뭐 엄청 새로운 소식은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제가 들어올 때 마이너스 3.71% 하락 중이었거든요. 시간에. 네. 한 80적 발표 시점만 해도 뭐 거의 그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좀 기대감을 올랐던 그 국내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또 이제 실적이 뭐 주당 순이익도 안 좋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빠지나 하고 지켜보니까 이런 분석이 중간에 하나 뜨더라고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차량 인도량은 역대급을 기록을 했지만 이게 곧 차량 세액공제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7,500억 달러의 보조금이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려서 진짜 반짝 증가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좀 철폐가 된다면 다시 좀 인도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연방 정부의 그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네. 7,500달러죠. 7,500달러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지만은 지금 자동차 기업들 개별 보조금이라든가 일부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한번 3,500달러 정도의 그 보조금을 주는 곳들도 있어서 아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제 테슬라도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에 대한 급감에 대해서 몇 분기 정도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시간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판매 데이터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시장의 우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좀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 중인 만큼 관련된 내용들은 후속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ESS가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2차 전지의 큰 급등 요인으로 부각이 됐는데 요새 보니까 관련해서 뭐 니켈이나 흑연 이쪽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크게 찍고 대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연속 그 양보억이 나오면서 그렇죠. 2차전 섹터의 그 바닥 신호는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주가 저점 탈출 신호는 보여졌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트리거들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으로 시작해서 중국 정부의 히토류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흑연 등의 이제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탈중국 공급망의 가속화 거기에 대해서 국내 그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테슬라빨 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LG 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가 급등한 게 네. 두 기업의 급등한 거 공통점을 보면 PLS를 발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LG화학이 테슬라 쪽에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 파나소닉의 지금 양극재 소입경을 공급할 것으로 하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입경과 대입경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8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했던 거 사항입니다. 파나소닉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네네. 그게 현실화가 됐고요. 그럼 중립경 대입경 같은 경우는 어디가 들어갈지는 뭐 LNF가 될지 에코프로 BM이 될지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될지 모르겠지만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NCA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있네요. 예, 그리고 네. LG화학의 소입경을 납품하는 거는 사실 코스모 흰소재가 하고 있어서 코스모 흰소재가 갑자기 급등이 나타난 것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제 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페리스 캐피털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집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라는 요구를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네, 급등이 네.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네. 팔 수 있는 지분이면 네. 할인율이 한 50% 정도이고 팔 수 없는 지분일 때 한 할인율이 70에서 80% 정도 될 거다. 네. 그래서 LG화학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반복이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 테슬라 그 파나소닉의 납품이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는 요게가 같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쵸.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가장 좀 대장주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 관점에서 의견 좀 드리겠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를 통해서 ESS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네. 미래에셋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추정치, ESS 실적 추정치를 55% 상향 조정을 했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또 가치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51% 정도까지 ESS가 차지한다라고 51%요. 네. 하니까 이게 워낙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의 ESS가 필수다가 해서 지금의 ESS는 AI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전력 기능도 같이 붙었다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테슬라 실적 기대감은 오늘 좀 그게 이제 그 재료가 좀 소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규제, 반사 규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은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리튬, 니켈, 흑연인데요. 그렇죠. 리튬은 좀 다변화가 돼 있지만 니켈은 이제 에코프로가 거의 국내에선 탑이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끌고 니켈을 가고 있죠. 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흑연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관련 주가 이제 그 흑연으로 부상이 돼서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이쪽이 또 많이 움직였죠.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네. 포스코 그룹주들 좀 그 관련性있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전 그러면서 2차전 섹터 지금 쇼커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라갈 때 쇼커버가 크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에코프로로 비롯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수량이 급감했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세는 쇼커버링이 나타난 거고 일부는 쇼스키드도 당한 게 아닌가. 저점에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지금 저점 대비 지금 100%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쇼스키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시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3분기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좀 2차전에 수급이 좀 넘어온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보다도 그 물론 ESS 쪽은 뭐 펀더멘털의 상향이 있겠지만은 전기차 쪽은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수급과 이부 이제 센티가 좋아지는 부분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추경 매수하는 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추경 매수까지 가기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펀더멘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업종을 한번 볼 텐데 이제 뭐 국내 조선 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앞으로도 실적 효과는 더 상승을 했으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망들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기업들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이제 23일 삼성중공업, 27일 하나오션, 이제 다음 달 3일에 HDD 한국조선해양 발표인데요. 네. 이 세 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조 5천억이 넘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있었죠. 네. 그러면 같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성장이 나타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그 고부가치 선박 선조가 본격화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81%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 하나오션은 그 상선 부분과 수익성 개선 그 상선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고 흑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1265%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1265%요.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134% 증가 예상되는데 자회사들은 적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미포조선 뭐 합병 이슈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이제 자회사들의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가가 안정됐다는 것들이 특징적인데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요인들을 보면은 고부 가치 선박 그 건조 비용이 확대가 되고 또 성과가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도 있죠 지금은. 그쵸.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나온 게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설이 좀 시장에 돌았습니다. 지분 투자설이요. 예, 하나오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설이에요. 설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구체적인 말씀이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급등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하나 엔진이 장중 5만 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흐름이 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한 것도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어서 네. 그런 뉴스가 실제 나오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동일합니다. 뭐 지정학교 위원회에 의해서 특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조선업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의 반색을 볼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이 여전하고 또 그 MRO 쪽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건 MRO 쪽 사업 그 MOU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4분기 카타르라든가 북미 중동 지역의 그 대형 LNG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어서 네. 4분기까지 수주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먹거리가 풍부한 조선주들까지 계속해서 기대감 가지고 실적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오늘 금통이 뭐 금리는 동결하는 게 사실상 유력하죠. 아무래도 좀 환율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다면 이후에 뭐 스프레드 상황이라든지 우리 증시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라든가 환율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 좀 워낙 좋으니까 네. 조선 반도체 좋다 보니까 뭐 굳이 금리를 인하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그 동결 확률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이게 네. 동결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시장 컨센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그 관련 이제 에이펙까지는 지금 뭐 FOMC도 있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네. 그 관련 그 시장을 좌우할 것 같고요. 시장 전략은 지금 아마 오늘 반도체 종목도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소부장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부장은 밸류베이션 부담이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영업이 80조, 90조까지 보는데 뭐 퍼 그렇죠. 5배, 6배 정도니까 괜찮고 조선 괜찮고 2차 전지들은 오늘 좀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엔터주들은 좀 저가 매수 가능한 것 같고 바이오 섹터는 10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된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좀 이제 같은 대형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AACR도 그렇고요. 또 뭐 계속해서 뭐 에스모 관련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안 움직였습니다.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기를 한번 기대감 가져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원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